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지적도 보기 5번째 협소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협소토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좋으니까 꼭 이런 땅을 사서 모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는 이런 땅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땅 정말 도로에도 물려있고 팔기에도 쉬울 것 같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고 정말 좋은 땅이지만 모든 땅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커지기도 하고 땅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눈을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이걸 봐도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이런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투자할 기회가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소로 유류에 접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소로 유류라 그러는 것은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왕복 2차선의 땅이고 여기에 이렇게 물려있는 작은 땅. 자, 대략 한 7.5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땅이죠. 7.5평.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물려있고 도로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요. 그러면 도로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3차선에 접해있는 땅이네.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건축행위 할 수 있네. 그리고 도로가 물려있으니까 땅의 가치가 높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땅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 주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적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땅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에 위성사진을 보고 내가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철도시설이에요. 자연 녹지로 묶여있는 철도시설이 바로 내 옆에 이렇게 거리상으로 가깝게 있죠. 집이 한 채, 두 채 정도 된 다음에 이 땅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거리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이걸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음이 심하겠네? 라고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자, 위성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철도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 대략 40m. 여러분 40m면 아파트 동강 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끄럽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은 철도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철도의 소음은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땅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땅 진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성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새길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땅. 야, 여기 봤으니까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좀 땅이 작아서 흠이긴 하지만 여기 땅을 전체적으로 다 이 정도 땅 크기가 크다 그러면 효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덩이는 7.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다 쓰시겠어요? 지금 주택단지에 있는 이 땅의 작은 땅. 자, 서울이라 그러면 정말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서울은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차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주고 차를 다른 데 월 얼마씩 해가지고 렌트해서 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시이고. 자, 이 땅이에요. 여기 행정 게시판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정부 기관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공고판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을 여기다가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이제 공원처럼 뭐 텃밭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잔디 깔아놓고 위에다가 이제 행정 게시판 깔아놨는데 어찌 보면 이거 정부 땅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땅이 필요 없어서 내가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뭐 이제 공매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공매로 진행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이걸 살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옆집에 있는 대문 여기 보세요. 대문 여기 있고 이쪽 집에 대문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서 일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이쪽 집은 주차 공간이 여기가 도로 공간이 좁아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왕복 2차선인데 여기가 선이 하얀색 선이죠. 여긴 사실은 여러분들은 주민들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여기에다가 도로가에다가 차를 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시골 도시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이 지방의 도시에서 여기 주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서 내가 다음에 확보를 해놓는다. 내가 이 땅을 사서 주차 공간으로 누군가한테 판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이런 땅을 살까요? 돈을 주고. 자, 한 1,000만 원 주고 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데 이 땅을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다? 안 살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차들이 쭉쭉쭉쭉 대져 있고, 여기 이 집은 1이 들어가고, 이 집은 1이 들어가고. 자, 여기에 있는 작은 땅, 활용 가치가 있을까요? 자, 여기 철도 지나가는 거 방음벽 보이시죠? 자, 그래서 철도하고도 가깝고, 엄청 가깝고, 소음은 좀 심하고, 작은 땅이고, 그쵸? 그치만 지속도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이 서울에 있는 땅이라 그러면 이걸 사서 주변에 있는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한테 팔면 대박이죠. 누구든지 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한데 여기 집을 보세요. 집들이 다들 어때요? 새 집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은 재개발할 확률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서 향후에 재개발할 때 이것을 팔아야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느 세월에요? 한 40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빨라야 10년인데 이걸 사놓고 어느 세월까지 그걸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 나오면 이런 땅은 내가 사놓으면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갖고 있어도 효율이 없는 땅이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양쪽 면이 도로로 물려 있지만 활용도가 없는 땅. 이런 땅은 여러분 사요, 사지 말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경험이 많으면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을 봐야지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땅을 사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한테 미리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상의를 해서 내가 이걸 살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좋다 그러면 사고 안 좋다 그러면 안 사는 건데 만약에 그 잠깐의 전문가의 지식 몇십만 원 주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요? 내가 돈이 수천만 원이 묶이냐에 많으냐 안 그러면 이 토지를 사서 내가 수익이 생기냐에 많은 구조인데 이 상담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걸리 마시고 상담하는 그런 사람 찾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것도 수백만 원 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해서 보시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협소 토지이긴 하지만 땅값 싸다고 쓸모없는 땅 여러 개 사게 되면 망해요. 그쵸? 아무리 가격이 적다 한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협소 토지 사가지고 10개다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인 거고요. 1,000만 원짜리 10개 샀다 그럼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땅은 여러 개 사놨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면 10개 사놨는데 그 중에 하나 눈먼 사람이 또 살 수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서 될 수 있으면 정말 가치 있는 땅, 작지만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땅, 그런 땅을 사셔서 내가 하나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만 원을 샀는데 내가 2년 후에 2천만 원 팔았어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자,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버는 눈이 필요해요. 버는 눈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둘이서였습니다.